추간판 탈출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그 정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이란 척추의 뼈 사이에서 스펀지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튀어나오게 되고, 이렇게 튀어나온 조각들이 주변의 신경가지를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고, 수액과 섬유륜이 신경관내로 돌출되거나 탈출되어 신병을 압박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 그리고 다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근데 추간판, 우리가 보통 이제 디스크라고 부르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구조물인지가 궁금한데요. 추간판의 위치와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추간판이라고 하면 이게 한자인데요. 척추 사이 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추 사이는 척추체, 위뼈하고 아랫뼈, 그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추간판의 가장 큰 역할은 쿠션 역할, 즉 완충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쪽 척추에서 내려오는 체중을 아랫뼈가 직접적으로 많이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역할들은 체중을 우리 몸 전체로 분산시켜서 척추의 특정 부위에 힘이 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우리 몸의 기둥으로 불리는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는 이 추간판 탈출증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추간판 탈출증과 더불어 가장 흔한 질환은 척추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특정 부위에 무게가 실리면서 추간판의 손상과 또 척추 후방에 있는 척추 후관절이 굵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척추 후방 관절에서 염증이 생기는 또 척추 후관절염도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간판이 있는 부위라면 척추 어디에서든 이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충격이나 다른 원인들로 인해 척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그럼 이제 주 발생 부위도 좀 짚어볼게요.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생길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은 경추와 요충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체중의 대부분을 받고 있는 요추 4번부터 5번, 그리고 천추 1번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목을 앞으로 굽히는 자세들이 원인이 되어서 경추 5, 6번 사이에서 발생률이 두 번째로 높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오해와 진실. 아무래도 이 추간판 탈출증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뭐 이 질환에 대한 뭐 잘못 알고 있는 속설이나 오해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디스크는 쉬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들 하거든요. 맞을까요, 선생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기 질환과 만성 퇴행성 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는 급성기 질환으로 한번 앓고 지나가면 같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데요. 네. 디스크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아픈 녀석이 계속 아픈, 또 아프지 않았던 것도 추가적으로 아프게 되는 그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환자의 90%는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을 보입니다. 하지만 수액 탈출증으로 인해 신경 압박이 지속되는 경우 영구적인 신경 손상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쉬기보다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쉰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고들 하거든요. 이거는 맞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수영을 하거나 물에서 걷는 운동은 허리의 부담이 덜하면서 주변 근육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에게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사우나는 경직된 근육을 이완해 줌으로써 근육통과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수영을 할 수 없다면 가볍게 걷는 운동을 통해서 허리 주변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단 수액이 터진 디스크 환자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수액이 터진 것 자체가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수액이 터져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이때 신경이 압박을 받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신경을 압박받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단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당장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나 운동 기능의 저하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따라서 후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조속히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자, 오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허리가 가진 S자 형태의 모양을 벗어나게 되는 행동들은 결국 허리의 특정 부위에 체중이 실리게 되고 스펀지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손상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좌식 생활과 바닥에서 주무시는 등의 행동은 추간판 손상의 큰 원인을 제공하기에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라면 꼭 의자와 침대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또 무리하게 허리를 굽히는 행동들도 추간판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가급적 허리를 쓰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추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기억하면 또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양경훈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